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성이 부족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한 시부모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집 며느리분도 만만치 않으신데요.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팽팽한 기싸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집살이 당하고 있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어요. 저 너무 괴로워요. 만일 한 번만 다시 그러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며느리들에게 절대 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린 일이 있으니까 말할 줄 알면 말을 하라고 말이죠. 요즘 시집살이 없다. 요즘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 사실 이건 시댁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평범하고 혹은 그보다 나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댁이라면 응당 며느리들을 아래로 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거든요. 되바라진 며느리라고 말대꾸 꼬박꼬박하는 며느리라고 시댁에서 정평이 나게 되었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의 비꼬는 말투와 저희 친정을 아래로 보는 그런 흔한 말실수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여느 며느리들과 비슷하게 우여곡절을 겪긴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했다면 비겁한 변명이겠지만 사실 그래서 몇 번 속으로 인내를 하긴 했었습니다. 제 성격은 급하고 매우 불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터진 문제가 아니라 수학 선생님과의 불화였었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인해 사소하게 감정 싸움을 했었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제가 수학 수업을 거부하는 일까지 번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시험 성적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몇 명의 학생들은 저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게 되었고, 결국엔 단체로 수학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사실 그때는 시험 성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었었기에, 학생의 신분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초유의 수업 거부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학교에 오셨어야 했고, 결국 아버지는 제 길을 꺾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아비를 야단쳐 달라고 말이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의견을 더 이상 피력할 수 없었고, 수업 거부를 했던 것을 중단하긴 했었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세상사 다 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녀석아, 세상은 네 성격대로만 사는 게 아니야. 가끔은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가끔은 우라가 치밀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만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니? 참아라. 또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 그리고 딱 3번까지 참았는데도 만일 너 스스로도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해. 그때 행동을 하라고. 세상이란 참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따라. 항상 가슴에 새겨두렴. 3번까진 참자. 이렇게 말이야. 그 이후로 저는 항상 3번은 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게 참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3번의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가 걱정을 하실 만한 불합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제가 마음속으로 경고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반자가 되어서 새로운 우리들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결혼이란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추천할 만하지만 며느리라는 입장, 시댁이라는 입장은 비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 시댁은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시댁보다는 친척들이 좀 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마치 시부모님들은 그분들을 시부모님과 동기화해서 말씀하시곤 했었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거기에 나왔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방의 유지다.
워낙에 머리도 명석한 데다가 핏줄 자체가 돈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라 이 집안의 시집온 제가 행운이라고 시집 잘 왔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시댁과 견주어서 완전 기울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들은 저희 친정을 좀 아래로 보는 듯 했습니다. 넌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우리 집안 자체가 돈이 끊이질 않거든. 우리가 보낸 함가방 보시고 부모님이 놀라시진 않았니? 너무 좋아하시지? 아마 그럴 거야. 요즘 그렇게 해주는 집안 거의 없다. 우리 정도 되니까 그리 해주는 거지.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불행했었던 일들 다 없어질 것이고 걱정할 일도 전혀 없을 거야. 우리 집 식구가 된 이상 이제 네 앞에는 행운만 있을 거다. 그래도 네가 복이 많긴 한가 보다. 우리 집안 식구가 된 거 보면. 마치 시부모님의 말씀은 그동안 저란 사람은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취급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댁의 경제력과 견주어서 저희 집이 그렇게 딸리는 것도 아닌데. 물론 시댁의 친척들까지 합해서 비교를 하자면 저희 친척들은 그다지 잘난 사람들이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못 배우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척들이 잘 나가고 잘 사는 거랑 저희 시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친척일 뿐 그렇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정 같은 경우엔 아버지 퇴직을 하시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시골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심심풀이로 소소하게 농사도 지으시고 가을철이 되면 도토리도 주우러 다니시고 두 분이서 함께 산에 가는 일이 취미가 되어 버리셨죠. 그동안 아버지는 일을 하시느라 엄마와 두 분이서 시간을 보내실 일이 거의 없으셨었는데 산도 함께 타시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두 분이 장기를 두시거나 혹은 막고를 치시면서 여유롭게 살고 계시죠. 게다가 저도 결혼을 하고 완전히 독립을 했으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하실 일도 없었고 정말 유유자적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 또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생각은 저의 오산이었었네요. 시부모님이 저 말에 첫 번째로 말대꾸하지 않았고 겉으론 인내했지만 속으로는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친정 부모님들과 시부모님 표면만 보면 시부모님 입장에선 저희 친정 무시하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 퇴직하실 만큼 연세 드셨고 게다가 시골 생활하시다 보니 예전만큼 세련됨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매일 산으로 들러 다니시다 보니 햇볕에 많이 그을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흙을 많이 만지다 보니 손도 많이 거칠어지신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연세 드셨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까맣던 흙을 자주 만져서 손이 거칠어지던 그게 시부모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상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분명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시부모님이 들이닥치셨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본인 아들네 집에 오는데 왜 우리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시부모님이니까 친정 부모님들처럼 미리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고 아들네 집에 오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친정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한 곳에 모여 계시는데 서로 얼굴도 알고 꽤나 친절하고 살가운 대화가 오고 갔지만 뭔가 모를 불꽃이 튀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 불꽃은 유독 시부모님한테서 튄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본인 아들 인물이 훤하지 않냐고 말이죠. 바로 제 남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죠. 제 아들 녀석 인물이 참 좋죠. 어렸을 때도 어디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어찌나 여자들이 달라붙던지. 애가 인물도 좋아, 공부도 잘해. 제가 태어나서 우리 아들을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자부할 만큼 제 아들은 저한테는 자랑 그 자체입니다. 인물 정말 좋지 않나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은 결혼을 해도 유부남 티가 안 나니? 우리 며느리가 좀 안 달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 면에선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 비해서 딸리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돈? 허허허. 친정 부모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자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남편의 외모를 칭찬하며 저희 부모님이 대답해 주기를 강요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곁눈질을 하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것이냐고 하니 남편도 무한한 얼굴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그만하시라고 왜 자꾸 인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고 하니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러시대요. 이번에도 제가 복이 많아서 잘생긴 본인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런 사람은 그냥 복만 많아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매력도 없는데 남편을 만났다는 건가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복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건지.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시아버지에 이어서 남편 자랑을 시작을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딱 보면 예쁘지 않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접만 받았던 아이라서 그게 몸에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죠. 아휴, 나중에 우리 손주 나오면 다 우리 아들 닮아야 할 텐데. 제가 요즘 그 걱정을 달고 삽니다. 눈, 코, 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아마 우리 아들 똑 닮은 상태에서 손주가 나오면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돈들께서도 우리 아들 귀히 여겨주세요. 당신들 아들 귀한 거 알면 딸인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을까요?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대답을 강요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니 귀에 정말 거슬리더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2차 경고만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계신데 만일 제가 큰 소리를 내면 제 부모님 입장에 난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차 경고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시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신 뒤 일어난 일이었죠. 집에 잘 도착했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원래 저한테 서스럼 없이 전화를 하시는 분이었으니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친정 부모님 옷차림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서스럼이 없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선은 분명히 있는 법인데 이쯤 되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오늘 사돈 두 분 미리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었어? 그냥 동네 마실 나온 분들 같은 모습이어서 나 좀 놀랬어. 아니, 그래도 딸네 집에 오는 건데 어쩜 그렇게 막 입고 오셨다니? 사회복이 창피하지도 않으셨대? 그리고 지난번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안 싸더니 많이 늙으셨더라. 시골에서 떼학볕 밑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가? 나보다 안 싸더니 2살 정도 어리시지 않니? 예, 누가 보면 과장 조금 보태서 내 엄마라고 해도 믿겠더라. 안 사돈 보고 좀 가꾸시라고 해. 아무리 늙어도 여잔 여자인데.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모습까지 너무 세련되지 못하시더라. 늙어도 보는 눈 다 있어. 솔직히 바깥 사돈이 맨날 안 사돈의 그런 모습만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 내가 염려가 돼서 그래. 요즘 황혼이온? 먼 사람들의 말 아니야? 여잔 당연히 가꾸고 좀 여자향이 풍겨야지. 안 싸도 너무 신경 안 쓰시더라. 너무 촌스러우시더라. 그저 시어머니와 제 친정엄마의 취향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무채색의 옷을 좋아하는 반면 시어머니는 좀 화려한 색을 좋아하시는 것뿐이었고 시어머니는 항상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야 하는 반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짧게 자른 손톱을 좋아하실 뿐이었죠. 그리고 때에 맞게 미용실을 다니시는 시어머니에 반해 저희 엄마는 그렇지 않으셨고 염색 또한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을 뿐이었죠. 저는 제 친정엄마의 그런 꾸미지 않는 단아한 모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면 당연히 자연 광으로 인해 얼굴은 그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어머니처럼 긁힐 정도로 화장을 하지 않으니 주름이 더 눈에 띄어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시어머니가 걱정하실 만큼 추리하신 정도도 아니었었는데 선 제대로 넘으셨고 굳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면서 염려된다고 비꼬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3차 경고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제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길게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구차하게 이것저것 말하는 게 우스웠거든요. 어머니, 지금 저희 부모님이 우스우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말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바로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기를 건넸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이후 거실에서 남편이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어머니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이냐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본인 엄마와 다 이야기를 했으면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 뭐 이거였겠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정말 염려가 돼서 하신 말이라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이라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자기야, 정말 왜 그래? 자기도 혹시 시어머니 말이라면 다 곡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며느리였어? 당신처럼 현명하고 남 배려 잘하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어머니한텐 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 정도쯤 전화 드려서 자기가 몸이 좀 피곤해서 헛말이 나왔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애교 좀 떨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와 비교해서 장모님이 덜 세련되신 건 맞잖아. 같은 여자로서 그런 조언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 정말 자기 같지 않게. 내 말 알아듣지? 내일 어머니랑 꼭 풀어. 난 제발 자기가 우리 어머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다른 집들처럼 고부 갈등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 어머니가 느낀 걸 그렇게 느끼지 말라고 우리가 강요할 순 없는 거야. 안 그래? 만일 조금 섭섭해도 이해해드리고 이해하기 힘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줄 거지? 남편이 저 말이 발단이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느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만큼 그 자격과 자유는 제게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신혼이었고 신혼 때는 다들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서 다툼도 하는 법이고 신혼 때가 아니면 절대로 바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확실하게 저의 의견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속으로 경고 같은 것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시댁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말이죠. 저희 시부모님의 특징을 살펴보니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한 번 말했을 때 아무 대응을 안 하면 한 단계 위로 발전을 하고 또다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는. 암튼 지능적으로 말을 돌려가며 은근하면서도 대놓고 저의 친정을 무시하고 하물며 저까지 아래로 보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그런 며느리로 확 찍힐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못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대접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라면 그리고 시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던데 왜 시댁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억울하기도 했고요. 본인들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면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하고 자랑스러운 딸이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상하 관계에 놓여져서 누군가가 더 조심하고 누군가는 덜 조심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 말할 때 잘 들어. 참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닐까? 당신 말 참 잘했다. 어머니가 느끼시는 감정까지,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자격은 없지. 그럼 당신 또한 그리고 어머니 또한 나한테 그럴 자격은 없는 거잖아? 어머니 세련되셨지. 블링블링하고 아주 화려하지.
그런데 나는 어머니 그런 스타일 보기 좀 거북하던데? 내 생각에 연세 드시면 좀 점잖아지고 얌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화장도 엄청 진하고, 게다가 너무 화려해. 그냥 항상 옷에 수많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듯한 느낌? 내 느낌과 내 생각이 그런 거니까 이 말 잘못하는 거 아니지? 당신 말대로 남의 말에 통제할 권리는 없으니까. 이제 나도 내 할 말은 좀 하면서 살게. 그리고 아까 내가 못 들었을 것 같니? 어머니가 당신한테 살짝 와서 꼬집으면서 말했던 거. 넌 내가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지? 내가 얘기할까? 아니면 네가 얘기할래? 그러면서도 지금 나한테 이해를 구하고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라고?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양심적으로? 남편은 머뭇머뭇 거렸습니다. 설마 제가 그 말을 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먼저 저희 집에서 자리를 뜨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속삭이듯이 말하더라고요. 참 누구를 거지 부모로 하나? 얘, 처가에 절대 돈 주지 마. 네 돈 쓰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 주다 보면 버릇돼. 알겠어? 남편은 그 또한 시어머니의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지. 다른 악의는 절대로 없는 것이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만일 제 친정 부모님이 제게 다가와서 똑같이 시댁에 돈 주지 말아라, 버릇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남편은 우스갯소리였다, 농담이었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넘어가신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게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시댁, 시부모님, 처가, 장인, 장모. 사실 나는 그런 거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고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이런 말도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복이 너무 많아서 시집 잘 왔다고 하는 시부모님 이야기도 그냥 넘긴 거야. 물론 귀에 거슬리긴 했었지만 이건 시댁 시집살이 혹은 시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문제 아닐까? 당신 한사코 나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시부모님의 이야기들이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가 않거든? 당신의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게. 이건 자기 말처럼 아기를 가지고 누구를 무시하려고 든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님, 아버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무리 교양이 없어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없을 순 없거든? 사돈을 대하는, 남들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내가 그런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고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해? 말 조심하시라고 경고를 드린 건데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말실수를 안 했으면 되었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시는데 과연 자기 또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당신 부모님이 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 대하시는데 과연 당신이 그럴 마음이 생기겠냐고. 나는 절대로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참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바로 깨지고 부서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처음이니까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내 부모님 말 조심시킬 테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님 앞으로 말하실 때 좀 생각하시라고 하라고 해. 각자 부모님 케어는 좀 알아서 하자고. 만일 아가씨가 결혼을 한 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당신 부모님도 겪게 된다면 그때도 농담이었다, 우스갯소리였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할래?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대뜸 전화해서는 어서 용서를 빌라 하시더군요. 이미 남편과 이야기도 끝냈고 더 이상 눈치 안 보기로 했으니 그냥 저도 하고 싶은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용서빌 생각 없고요. 왜 제가 어른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말조심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머니, 인생 짧아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만일 나중에 외롭다 하셔도 거동 못 하시는 순간이 와도 바로 간병 붙여드릴 것 같은데요.
왜 시부모님들은 그걸 모를까요? 언제까지 창창하신 것도 아닌데 결국엔 며느리 손 빌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는가 봐요. 밥 얻어먹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이렇게 딴지 걸고 하면 나중에 모른 척 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지금 할 말을 하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대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할 말이 필요할 때는 하는 그런 며느리죠.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곱게 보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뭐 시댁에 비빌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입 떴다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시부모님이 생각 없이 질러버리실 때 저도 그냥 질러버립니다. 나도 귀한 딸이고 내 부모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데 결혼했다고 모든 걸 시댁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들이 뭐라 하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그 개념은 더더욱 거지 같은 소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